발로 쓴 씩씩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돈이겠죠. 돈. 그리고 돈을 많은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자를 굉장히 선망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부자를 흉내내보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 많이 써보고 싶기도 하고. 그럼 부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게 됐는지도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쉽게 부자들한테 접근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간다고 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 어떤 성공 노하우를 배운다고 해도 뭐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좀 부자들이라는 사람이 항상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자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이제 부자의 시선이라는 책까지 내신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 이야기를 책으로 쓰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예. 부자들이 정작 이제 본인이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도 예. 많고, 그다음에 부자가 부자한테 다른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해하더라고요. 아, 부자들도. 예. 그러니까 책의 시작은 부자들이 다른 부자들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나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더 부자라는 게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데 그들 사이에서도 그럴 거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좀 생기면 우리가 네네네. 먹을 거 하나 먹더라도 네네네. 야, 너 맛있는데 어디 가냐? 뭐 이런 거 물어보듯이 그렇죠. 부자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좀 스케일은 좀 다르겠죠? 이 스케일은 뭐 다를 수 있어요. 뭐 중국 부자들 이야기하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땅이야. 그러면 한 200만 평 그렇잖아요. 뭐 그쵸. 이런 건데 스케일은 진짜 한국에서도 그런 부자들이 있어요. 뭐 어디에 갔더니 모 지역입니다. 모 지역에 갔더니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분 거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 시에 네네. 들어오려면 내 땅을 밟지 않고 못 들어온다 이런. 오, 그래갖고 진짜 놀랐는데 거기서 이제 골프장 일부만 개발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놀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부자들을 만날 때,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부자들도 뭐 상상 속에 되게 화려한 부자들도 네네네. 있지만, 이렇게 막 진짜 추리닝에 막 스레빠 신고 다니면서 막 저러니까 부자 되는구나 막 싶은 네네네.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요. 아, 그거는 압구정 4번 출구 가시면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뭐 부자들이 굉장히 뭐 화려하게 입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 압구정 이제 전통 부촌이죠. 그 압구정역 4번 출구에서 굉장히 그 허름한 집에서 식사를 한 6,000원에서 한 8,000원 사이에 식사를 드시고 있는 분들 중에 예. 상당수는 그 은행 PB들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구질구질하다는 표현이 네네네. 우리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 기준에서. 그렇죠. 예, 예. 근데 구질구질하진 않아요. 그분들이 입고 있는 그 뭐 추리닝이 예, 예.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추리닝 아니에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아, 그분은 네네. 트레이닝복을 입으시는구나. 네네, 그렇죠. 우리는 추리닝을 네, 입고. 그러니까 어떤 디자이너가 어쨌든 뭐 디자인한 옷인데 그게 이제 추리닝스럽게 만들어진 옷이더라고요. 그런 부자들을 만나서 어떤 그 이야기를 이제 책을 쓴다는 걸 구성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자들을 만났을 때 좀 어떤 점을 좀 주로 관찰하셨어요? 자, 일단 처음에 부자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저 사람 어떻게 돈을 벌었어? 그치, 이렇게 생각을 그거를 하잖아요. 먼저 생각하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인터뷰나 아니면 언론 지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예. 또 포브스라든지 이런 이제 부자 잡지들 있잖아요. 예, 거기 예. 보면 항상 성공 스토리 뭐 이렇게 오래 뜨는 부자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많은데 예, 예. 정작 그런 부자들의 그 소비 스타일,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걸 입고 어떤 걸 쓰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그리고 또 그분들이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뭐 강남이나 어떤 미용실 이런 데 가보시면 예, 예. 잡지들은 많죠. 근데 잡지들을 다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다 광고잖아요. 그쵸, 광고거나 광고. 뭐 예, 예. 이렇게 해서 와 주얼리가 이렇게 있고 뭐 와 이런 사람들 이런 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쨌든 그런 환상을 주긴 하는데 이게 부자들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책을 내게 되거나 처음에 기사를 접근하게 된 것도 그러면 그 부자들 저희는 슈퍼리치라고 표현하는데 슈퍼리치. 예. 슈퍼리치들이 어떻게 접근하길래 왜 이런 걸 그 쓰고 또 업체들은 왜 이런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겹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럭셔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예, 럭셔리 시장, 럭셔리의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취향, 안목 이런 것들을 좀 집대성해서 저희가 한번 써보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이제 주로 그쪽으로 하고, 네네네. 근데 그들은 돈 어떻게 벌었대요? 아, 뭐 다양하죠. 예, 근데 정말 재밌게 본 거를 들어보면 한 분은 이렇게 진짜 식당에서 완전 진짜 돈이 없었는데 예. 식당에 화장실 있잖아요. 더럽잖아요. 예. 근데 식당 화장실을 대신해서 청소해 주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예. 왜냐하면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 받기도 바쁘니까. 바쁜데. 예. 그래서 그거 1960년대, 예. 70년대 식당 청소만 대행해 주시는 걸로 시작을 해서 정말 락스 들고 막 정말 손으로 뭐 시작했던 분이 예. 지금은 이제 그 뭐 매출 1조 원이 넘긴 그런 분으로 성장했어요. 어떤 일을? 그러니까 청소를 해서 일주를 벌지 그렇죠. 청소를 하다가 이제 청소를 대행하다가 청소 대행해서 인력 파견업을 하다가 용역, 뭐, 예, 그런 식으로 용역 서비스업.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람들 그 부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좀 굉장히 화려하고 아니면 예. 뭐 금융 지식과 고도의 그 맞아요. 부동산 네. 뭐 이런 지식을 겸비해서 막 최고의 전문가를 붙여서 막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알고 보면 남들이 더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힘들게 생각하거나 이런 그 고객의 결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말 진짜 몰입해서 파고 들었더니 그게 하나의 작은 사업체가 점점 크게 돼서 그 업체들이 이제는 뭐 아예 지금은 대기업이라고 분류될 정도로 그렇게 키우는 그런 성공 스토리를 그린 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자수성가형 그 스토리를 그린 분들이 많아요. 그 이른바 뭐 벼락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땅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개발이 되거나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른바 벼락부자, 졸부라고도 부르는데 네네네.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자수성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도 만나다 보면 느낌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이 돈이 많지만 저 사람은 좀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람 같다. 아니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운이 좋아서 번 것 네네네. 같다. 이런 게 좀 구분이 좀 돼요? 일단 뭐 그거는 그 이를테면 식당 갔잖아요. 예. 식당 가서 잔돈 있죠. 예. 잔돈 따지면 자수성가형. 네. 실제로? 네, 실제로. 네. 우리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은 하는데 네네. 자수성가들은 좀 더 꼼꼼할 거다 뭐 이런 네네네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 뭐 유명 식당에서 예. 한 뭐 인당 한 뭐 30만 원, 50만 원짜리 먹었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나왔는데 발렛비 3,000원 내세요, 5,000원 내세요 하잖아요. 그럼 내가 30만 원을 냈는데 내가 발렛비 3,000원을 내가 왜 내야 되냐라고 끝까지 싸우시는 분이 자수성가요. 졸부형은 뭐 네, 졸부형 거기 또 10,000원 더 주고 10,000원 더 얹어주고 그런 분 졸부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자도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뭐 10억, 20억 있는 사람도 부자인데 뭐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사실 소비를 하는데 부족한 정도의 자산 규모는 아니잖아요. 100억 이상 그렇죠. 되면은. 근데 이게 그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취향이라든지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차이가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소비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 자산은 당연히 있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일단 먼저 자산의 기준을 현금성 자산으로 먼저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왜곡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안심 전환 대출 이런 거 보면 지금 이제 시가 9억으로 이제 높여놨잖아요. 근데 이걸 뭐 시가 9억 부동산 보유자를 과연 뭐 서민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부동산의 가치 그러니까 동산이 아닌 자산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한국에서도 뭐 상당히 뭐 그 부자들이 부동산 자산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은행의 PB센터, 한국에 있는 은행의 시중은행의 PB센터 중에서 VVIP로 놓는 분들은 보통 보면 이제 현금성 자산이 30억이다. 현금성 자산 30억.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땡겨서 지금 그러니까 뭐 통장에 돈을 헐어서 당장 그 움직일 수 있는 돈이 30억 원은 돼야 이제 뭐 일단 고액 자산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그 갔다 온 그 뭐 룩셈부르크라든지 아니면 그 스위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해외 부자까지. 네, 그러니까 그 PB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저희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스위스 은행은 100억 현금성 자산을 100억 이상 갖고 있을 수 있는 회사 그런 분. 또 이제 그 룩셈부르크에 있는 뭐 차일드 이런 그 은행 같은 경우는 300억이어야지 인정해준다. 뭐 이런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의 공통 언어는 몰입이었어요.
몰입. 네,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뭐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예, 그런 분들도 다른 분들은 지금까지 그냥 화장실 청소가 끝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분은 이제 1조 연매출 1조의 기업을 만들었잖아요. 예, 예. 뭐가 다를까요? 생각해 보면 아, 화장실 청소만 해서는 돈이 안 되는데 그럼 그다음에 그러면 여러 화장실을 청소하게끔 인력을 그러면 제가 소싱을 해야 되겠네. 거기서부터 그럼 소싱을 하는 회사들을 화장실 청소만 필요할까? 그럼 뭐 방 닦아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뭐 건물 관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그럼 또 우리가 사람 더 뽑아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커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몰입이 그런 몰입의 습관이 예. 이제 그런 소비의 습관에서도 연구를 하거나 드립하면서 자기의 취향과 안목을 높이는 쪽으로 또 이렇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 제가 네. 저 자동차 담당 기자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자동차도 사실 되게 그 고급 취미 네네네.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취향이기도 네네.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독특하다라고 할 거는 별로 없는 게 뭐 롤스로이스 팬텀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뭐 와이프 눈치가 보여서 못 사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그 우리가 이름은 다 집에 한 대씩 있잖아요, 다들. 아 저희 집 없어요. 아.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취향이 안 좋죠. 네, 차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네네네. 그냥 SM3 타고 다녀요. 아, 그렇구나. 그럼요. 그래갖고 예. 근데 어쨌든 그 이름도 알고 막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차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느낌으로 좀 접근들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예.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 예, 그러니까 맞춤형이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부자의 취미가 이제 몰입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 부자의 어떤 특징은 몰입이었는데 예, 예. 두 번째의 특징으로 보면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춰서. 그러니까 맞춤형을 굉장히 선호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차는 근데 또 방금 만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오잖아요.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 예, 예. 롤스로이스는 일단 핸드메이드 이렇게 아예 딱 찍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핸드크래프트 핸드메이드인 거를 일단 먼저 선호해. 저도 수제 햄버거 좋아하는데. 아, 저도 뭐 그렇죠. 예. 수제는 만두가 최고죠. 네. 뭐 그러긴 한데 네.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도 팬텀이라고 하더라도 6억 3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롱바디는 7,400부터 7억 4천부터 시작을 해요. 예, 예. 그러면 7억 4천부터 시작합니다 해서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 그 가격표에 써 있는 가격이 시작인 거고. 네. 그리고 전 세계에 똑같은 롤스로이스는 없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옵션이 많은가 보구나. 옵션이 4,400까지인가? 4,400까지요? 야, 그러면 그 옵션 실제 와. 자동차 전문 기자시지만 실제 네, 그 뭐 가셔서 보통 시승하거나 이런 거는 해보실 수 있잖아요. 롤스로이스는 안 해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보험료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구나. 예, 예. 네. 저는 이제 해봤는데 그 뭐 매장도 가보고 했는데 실제 예. 저는 이제 슈퍼리치를 체험하기 위해서 뭐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롤스로이스 매장을 가면 예, 예. 일단 그 2층에 그 상담실 같은 곳이 있어요. 컨설팅 뭐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옵션 4,000가지 정도 되면은 진짜 컨설팅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진짜 일단 그 면이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그냥 벽이 그냥 평범한 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 이렇게 앉으세요. 이러면 이제 앉아. 그러면 이제 노트북이 있어. 그럼 이제 처음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저는 뭐 핑크색 뭐 롤스로이스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하죠. 근데 핑크색도 있지만 거기에 그 펄 핑크색도 있는데 어떠세요? 그 핑크색도 진짜 뭐 핑크색도 여러 가지예요. 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근데 내가 어떻게 안 보고 어떻게 사요? 뭐 이렇게 하면 그럴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그 진짜 거짓말처럼 벽을 이렇게 툭 누르면 예. 벽에서 찍 하고 나와요. 나오면 이렇게 그 찍찍찍 해서 그 내가 고르고 싶은 색상 있잖아요. 예, 예. 그 차량 색상이 이렇게 다 샘플로 이렇게 쭉 떠요. 그 어쨌든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거. 아, 만져볼 수 있다고요? 네, 만져볼 수 있어. 진짜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실제 전시 누르면 벽에서 이게 툭 튀어나온다. 소재가 나온다는 소재가 거죠? 툭 튀어나와서 야. 이렇게 보여준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외관만 할 수 있느냐? 예, 예. 아니에요. 그 바닥 있잖아요. 바닥재. 예, 예, 예. 바닥재도 뭐 이를테면 고객님 뭐 혹시 제주도 왔을 때 뭐 집 뭐 이런 모양으로 해서 그냥 천연 잔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드릴까요? 뭐 다 고를 수 있어요. 뭐 인공잔디도 고를 수 있나요?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내가 똑같이 물어봤어. 그래서 그럴 수 있. 그러니까 아니 4천여 가지 이상의 옵션을 골라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필요한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커스터마이징의 끝판왕이 이를테면 그 롤스로이스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팬텀이라고 했을 때 저는 롤스로이스 팬텀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지만 네. 실제 그 사람들이 쓰는 롤스로이스 팬텀이라는 거는 각 개별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 세계 한 대씩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4,000가지 조합하면은 없어요. 같은 거 맞추기도 힘들겠어요. 똑같이 맞출 수가 없대. 네. 우연히 맞춘다는 건 진짜 네네네. 불가능하겠네요. 네네네. 그런데 그 롤스로이스가 작년에 세 자리 숫자로 팔렸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은근 부자가 많다니까요. 맞아요. 네. 거기 SUV 모델 나오면서 네. 판매량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다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정말 커스터마이징하기가 쉽지 않은 네네네. 품목인데도 있는 것 같은데도 예. 네, 이미 그렇게. 그러면은 너무 이제 어른들 얘기만 했으니까 네네네. 그 젊은 부자, 젊은 부자라고 하면 두 가지겠죠. 네네. 아버지가 부자인 젊은 부자가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진짜 벤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자기 사업을 통해서 자기 부자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 둘은 좀 달라요? 아니면은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돈이 많은 건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뭐 전통적으로 제가 그냥 뭐 해보니까 아버지가 부자인 분들은 보통 이 시계를 잘 모아요. 시계, 예, 시계 같은 이런 이제 뭐라 그러죠? 액세서리? 처음부터 아버지가 선물해줬을 때 좀 괜찮은 브랜드로 선물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예. 많아서 네. 그거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시계가 없군요. 네, 저도 없어요. 네. 우리 오늘 굉장히 많이 통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계가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런 거잖아요. 저 하면 좀 답답하고 네. 이게 햇빛 받으면 이게 저는 스위스가 좀 싫더라고요. 저는 스위스 개인적으로. 그 시계 열심히 왜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거, 뭐 그런 제 취향이 아닌 건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안 하는 거지만 하시는 분들은 하면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처음에 어쨌든 선물을 받았던 경험 아니면 어쨌든 아버님이 샀던 시계를 대를 이어서 물려받은. 그리고 옆에서 보고 듣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취향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조금 수집 가능하고 모았을 때의 그 영역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뭐 브랜드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 그런 거면 이제 해볼만 한 거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벤처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좀 재밌던 거는 아트 토이. 아트 토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건담 시리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정판이야, 레어템이야,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어릴 때는 레고 뭐 아니면 서민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장난감류를 많이 가지고 놀았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그 맹신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점점 아트 토이처럼 그 아트 토이가 뭐냐면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한정판 장난감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전시용품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전시용으로 돼 있는 것들인데 이게 매번 어떤 회사에서 뭐 1년에 100개, 50개 그것도 이제 판화처럼 이렇게 그 번호를 매겨서 내놓는 거예요. 시리즈를. 그러면 거기 환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요? 네. 또 이 벤처 쪽으로 이렇게 공감 안 된다. 공감 안 되세요? 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이 사람들 뭐 좀 소화병적인가 아니면 뭐 생각이 좀 너무 좀 유아틱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벤처를 하시는 분들이 없이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그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다음에 벤처를 성공적으로 잘 이끈 다음에 그다음에 엑시트 그러니까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거액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런 걸 좀 더 젊은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서 뭔가 그 부자들의 세계를 좀 엿보고 싶은 마음이 좀 크긴 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 부자들의 세계를 엿보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관음에 뭔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부러워하는 삶을 바라보고 싶은 시선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한다는 생각 들었을 때 뭔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전달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고 싶었던 또 다른 메시지는 또 어떤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생각보다 부자들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아까 압구정 4번 출구에 가면 허름하게 추리닝 차림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 부자들 많긴 한데 그분들이라고 뭐 하루에 뭐 6끼 먹겠어요? 다 3끼 먹어요. 똑같이 먹는데 이를테면 한 끼를 먹거나 3끼를 먹거나 이런 것들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할게요.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 얼마예요? 요새 12,000원 정도 해요. 뭐 우리 강북에 뭐 이런데 강남이나 이런데 보면 16,000원, 17,000원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에 소주 뭐 4,000원, 뭐 예, 그다음에 소맥 말면 뭐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2인분 먹다가 1인분 더 추가요 이렇게 하면 보통 5만 원, 6만 원 인당 5만 원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아니 3만 원만 나온다고 치고 예. 그러면 3만 원 나오는 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이 돈을 가지고 한 끼를 이것도 이런데 다 이건 서민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는 거니까. 예. 근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물가가 올라서 3만 원, 5만 원 하는데 똑같은 3만 원, 5만 원을 가지고 그 부자들이 먹는 미슐랭 뭐 2스타, 3스타 거기에서 예. 점심을 먹어보세요. 그럴 수 있죠. 예, 점심을 한 끼를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먹으면 아 부자들이 왜 이거 먹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패키지로 좀 싸게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3만 원짜리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러면 이 부자들이 한 끼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식사를 가보면 굉장히 그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공을 많이 들이고 양은 많지 않아도 왜 이렇게 주는지 설명 하나하나 제대로 해주고 식재료가 어떻고 지금 현재는 이런 거 드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본인이 맨날 뭐 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물론 매일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점심을 드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한번 해봄으로써 그러니까 내 시야를 더 넓힐 수 있는 방법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더라. 이런 맞아요. 거예요. 예. 네. 두 번째는 호텔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일부 특급 호텔 같은 경우는 입 보증금만 1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1억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요즘에는 근데 호캉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예. 그러면 서민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그 멀리 그 가지 않고 아니면 해외를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꼭 이제 이용하실 때 피트니스를 꼭 이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피트니스. 네. 평소에도 안 하는데. 근데. 평소에는 안 하시지만 만약에 호텔을 가셨다고 하면 피트니스가 공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공짜인 피트니스가 실은 부자들이 피트니스 회원비를 굉장히 많이 내고 예. 연중으로 맨날 다니는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체험하거나 부자들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가까이 있고 그래서 피트니스를 가봤어. 예. 가봤는데 이래서 부자들이 이런 피트니스를 다니는구나. 여기는 뭐가 다르지? 우리 동네에 있는 그 헬스장하고 뭐가 다르지? 예.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점점 시야라 안목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자꾸 뭐 부자들은 뭐 막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본인들도 조금 더 시야와 안목을 넓히고 높이다 보면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예. 정말 더 그 다양하게 써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 그 품격이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그 소비의 그러니까 잘 쓰는 법도 예. 알 수 있다. 그래서 부의 시선을 저희가 쓰면서 한 가지는 독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잘 써라. 잘 쓰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 알려드린 거고 두 번째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그 마케팅을 맨날 뭐 고가 마케팅, 저가 마케팅 막 이렇게 뭐 요즘은 가성비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 고가 시장에서는 희소성 아까 말씀드린 예. 그다음에 뭐 남다름, 맞춤형 이런 예.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자들의 그 지갑을 여는 거를 좀 준용을 해서 일반인들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고민해 보면 그러면 부의 시선이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그 마케팅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예. 이를테면 수건 하나 만드시는 분 입장에서도 일부러 이제 한정판 수건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또 사이즈도 조금 다르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이제 명품 업체가 하는 걸 따라하는 처음에는 수준이겠지만 예. 그게 이제 스토리가 쌓이겠죠. 그러면 그 업체도 이제 브랜딩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부자들에게 배운다. 이게 네네. 진짜 뭐 배운다는 게 항상 돈 버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어떤 취향이라든지 경험을 배운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던 네네네.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재밌는 얘기 많이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